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소서 1번 작성하는 요령을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특히 검정고시 학생인 경우에 어떻게 자소서에 녹여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두세 분 연락이 왔고요. 또 한 분은 단 한 번에 무단 지각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소명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영상을 만들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소서 2번 작성 요령인데요. 이것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봉사활동, 또 특별활동 등등의 다양한 교내 활동을 하면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3가지 이내로 작성을 하라. 물론 1500자 내외입니다. 일본 문항과 달리 500자가 많죠. 그러나 교회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은 안 된다. 다만 교장 선생님께서 승인해 준 것이라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입학 설명회 가끔 가게 되면 그곳 교수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능한 이번 문항에서는 교회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교회 활동을 기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내 생활을 얼마나 정상적으로 충실히 수행했는가를 보기 위한 것인데 교회 활동까지 갈 필요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3가지를 작성한다라고 했을 때 보게 되면 일본 문항과 똑같이 그런 활동을 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활동 내용도 기술해야 되고 또 느낀 점, 배운 점을 기술해야 된다고 하면 3개로 잡고 된다면 500자, 500자로 나누어야 되는데 500자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열식 구성으로 이루어지기 쉬우니 가능한 한 2개 정도의 활동을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활동과 두 번째 활동을 기록할 때 앞에 거와 뒤에 것이 연계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능한 한 연계되는 것을 원합니다. 가능한 한 1학년 때 또는 1, 2학년 때 것을 먼저 앞에 쓰고 그것을 바탕으로 얻어낸 그 무엇인가를 바탕으로 다시 3학년 때 또는 앞에 것이 1학년 때 것이라고 한다면 2학년 때 성숙하게 변화된 모습을 연계해서 기록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또는 1, 2학년 때 A와 같은 활동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여기서 이러한 것을 얻었다. 그것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화하는 활동을 이렇게 했다. 즉 A 활동과 B의 활동이 공통적인 성격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전혀 상반된 성격의 활동이어도 되는데 A 활동을 하면서 얻어낸 교훈을 바탕으로 B의 활동을 하니 역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 많은 도움이 바로 되지 않아도 그렇게 해서 B의 활동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도 생각보다 쉽진 않았다. 그러나 A의 활동을 하지 않았던 B의 활동은 훨씬 힘들었을 텐데 A의 활동을 나름대로 하고 나니 B의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초반에는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극복하니 B의 활동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술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서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단계적인 학습.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치밀하게 계획해서 가는 섬세한 성격을 알아차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어떤 활동을 어떻게 기술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작년에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이 사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열식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작은 활동이라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거기서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움의 극복 과정이 전제된다면 아주 좋겠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것을 교수님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이 교단에 갔을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이 산재해 있을까요? 그것을 방치해 두면 안 되잖아요. 아주 치밀하게 섬세하게 선생인 나도
또 학생들도 또 부모님들도 더 나아가서는 동료 교사와 교장, 교감 선생님들까지도 모두 행복한 결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이제 3번에서 요구하는 갈등 관리까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1번에서 학습 경험 잘 만들고 또 활동사항 만들고 3번에서 갈등 관리까지 해결된다면 매우 매력적인 자소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번에서 하나의 사례를 든다면 제가 제일 많이 드는 것이 바로 노인들을 돕는 봉사활동의 사례입니다. 내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노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해서 노인복지센터에서 말벗해드리기 봉사활동을 가게 됩니다. 밤새도록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심지어는 어머니 아버지 얘기까지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작성해서 수십 번 연습해서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 외롭고 고독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행복해 하시겠지라고 들뜬 마음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그런데 왠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것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 반응을, 안타까운 심정 정서를 한두 줄 정도로 잘 녹여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참 섭섭하다. 왜 내 이렇게 준비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실까라고만 생각했던 내가 이제 누구를 통해서 도움을 얻어냈는지 이것도 중요하죠. 내가 스스로 생각해낸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충언을 듣고 해결해 갔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자세가 되지 않을까요? 나만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겸손하게 듣는 것도 결국 겸손과 경청의 미덕이 드러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기뜸해 주신 것이죠. 학생이 준비한 것만 말씀드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의 정서 상태 그리고 그분들의 습성 등을 잘 파악한 후 그분들의 것을 먼저 배려해 드리고 공감을 획득해서 나의 것을 말씀드린다면 쉽게 다가오실 걸세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그걸 참고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두 가지 사례를 늘 들어드리는 것이 가만히 할아버지를 살펴보니까 늘 책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화장실 간 사이에 살짝 그 책을 보고 도서관에서 빌리거나 아니면 서점에서 사서 한 주 동안 다 읽고 할아버지한테 슬쩍 가서 할아버지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라고 했을 때 할아버지가 화들짝 놀라시는 거죠. 당신이 늘 관심 갖고 있었던 그 부분을 이 학생이 알고 함께 대화해 주니까 마음을 열고 다가오시는 거죠. 이것도 좋은 사례. 실제로 이러한 경험을 한 사례가 있어서 학생과 대화한 후 이것을 스토리텔링해서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본 교수님께서 구술 면접 시간에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서 실제로 경험한 사례니까요. 자세히 이야기했더니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자네가 상대방을 먼저 고려하고 접근한 것처럼 교단에서도 자네의 지식만 주입하려고 하지 말고 학생들의 모든 정서 상태, 심리 상태죠. 그리고 그들의 습관 등을 살펴본 후 배려해 준다면 학생들이 자네에게 다가오겠네. 훌륭한 교사가 되겠네 라고 칭찬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합격됐겠죠. 이제 이러한 사례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례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배우고 느낀 점이죠. 모든 것을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 입장을 섬세 살펴보고 배려해 드렸더니 상대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 그것을 바탕으로 2, 3학년 때 또 다른 활동을 예를 들어서 뭐 합창대 활동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것도 모두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를 먼저 생각해주고 갔더니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2번 문항을 간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또 더 많은 사례가 있지만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례를 들어드리면 여러분 쓸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사례를 들어드리면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실제로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적용해 나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은 3번 문항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